안녕하세요. 세무에게도 이종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의 탈세 의혹에 대해 세무사의 시선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6년 2월 2일 현재 국세청은 차은우가 200억 원대의 세금을 탈세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차은우는 이에 대하여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소속사인 판타지오에서 배우 김선우 씨 역시 법인을 통해 탈세 의혹이 2월 1일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보도 내용을 들으며 개인적으로는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허술했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차은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톱스타입니다. 추정되는 수익이 1천억이 넘을 정도로 막대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장어집에 톱스타의 회사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세무사의 눈으로 봤을 때도 허술함이 느껴지는데 국세청 조사관들 눈에는 더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는 지금 어떤 조언자가 있나요? 차은우의 200억대 탈세 의혹, 그 일련의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차은우의 데뷔 당시 소속사는 판타지오였고 현재 판타지오로 변함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전속계약 구조에 따라 공동경비를 정리하고 순이익을 분배받아 왔습니다. 2019년 차은우의 가족들은 차스갤러리라는 회사를 시작으로 2022년, 2024년 유한책임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법인들을 A법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A법인은 차은우와 판타지오 사이에 껴들게 됩니다. 기존에 차은우와 판타지가 나누던 순이익을 차은우, 판타지오, 그리고 A법인이 분배받게 됩니다. 2025년 초 국세청은 판타지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상한 거래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A법인과의 거래입니다. 그 세무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은 판타지오에게 세금 82억 원을 고지하였고, 서울청 조사사국은 차은우와 차은우의 A법인이 약 200억 원의 세금을 탈세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세금 부과를 예고하였고, 차은우는 대형 로펌을 통해 조세불복 절차를 밟겠다 알려왔습니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유령법인 회사를 통해 탈세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자체는 탈세의 방법이 아니라 절세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연 소득이 10억 원이 넘으면 최대 49.5%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더해진다면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득 개인 사업자들은 절세 방법을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법인 전환입니다. 법인은 최고세율이라고 해봤자 26.4%로 개인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법인 자체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약 1천억 원을 벌었을 때 세금과 공과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1천억 원을 벌었을 때 세금 495억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726만 원을 내고요. 건강보험료는 1억 2,4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세금 231억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여기서 세금만 보신다고 하면 세금의 차이가 264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과 공과금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고소득의 개인 사업자들은 법인으로 전환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를 보자면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는 비교적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나오게 됩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 소재지 등 사정에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고 중과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할 때와 팔 때는 임대소득에서도 세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개인은 최대 49.5%, 법인은 최대 26.4%를 내게 되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고소득자 개인이라면 부동산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모두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고소득자였던 차은우는 그 역시도 절세 방법 중 하나로 법인을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차은우의 법인은 허술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은우는 언론 보도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게 된 이유가 소속사의 경영 불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판타지오는 과거 자본 잠식 상태였고 2016년 중국 자본이 유입되었습니다. 이 중국 투자자가 최대 주주가 되었던 거죠. 2019년 중국 투자자는 오히려 파산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봤을 때
차은우는 소속사 말고 차은우 자체를 지켜줄 수 있는 가족과 본인으로 구성된 매니지먼트 회사를 별도로 차렸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예인이 매니지먼트 회사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구조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어떤 근거로 이 거래들이 탈세 의혹을 제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A법인의 소재지입니다. 아무리 경영불안이라고 하지만 소속사 판타지오는 대형 기획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충분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A법인은 주소지부터 경기 외곽에 있는 장어구이집이고 실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국세청 역시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A법인 입장에서는 가족들로 구성된 법인이기 때문에 많은 물적 시설과 인적 시설이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장소에서 매니지먼트 업무가 이루어졌느냐? 이를 증명해야 될 숙제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A법인의 매출 규모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A법인은 2023년 한 해 약 16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판타지오는 460억 원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차은우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법인은 차은우 한 명을 관리하는데 관리 용역비로 165억 원을 받는 것은 국세청이 보기에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수익의 성격입니다. 국세청은 A법인이 일으킨 매출 160억 원에는 관리 용역비뿐만 아니라 차은우 개인의 개런티까지 포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관리 비용도 국세청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개인의 개런티까지 A법인이 수령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본 것이죠. 국세청은 그래서 A법인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세법에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명의에 불구하고 실제 소득을 갖는 실질 귀속자에게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입니다. 껍데기 회사를 통한 소득 분산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한 것이죠. 이번에 국세청이 한 것이 정확히 바로 그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모친의 명의의 회사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수입이 차은우 개인의 노력으로 벌어진 것이고 회사는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면 국세청은 결국 그 돈은 차은우 개인에게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법인을 세운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을 제대로 운영했는가에 대한 다툼입니다. 차은우 씨보다 앞선 2025년 국세청은 다수의 톱스타들에게 1인 기획사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 이한이는 약 60억 원, 유연석은 약 30억 원, 조진웅 11억 원, 이준기 약 9억 원의 세금을 추가 추징했습니다. 1인 기획사 설립 또는 개인 회사를 통한 매출 누락, 가족에게 허위급여 지급, 법인을 통한 부동산 관리 등 크게 보면 몇 가지 패턴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들이 연예인 지원 활동 등 법인 기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법 해석상의 차이일 뿐 탈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수억에서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고지받게 된 것이죠. 차은우에게는 소명 기회가 충분히 남아있고 또 적극적으로 탈세 의혹을 벗어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탈세 의혹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차은우에게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옆에는 어떠한 조언자들 있나요? 법인만 세우면 세금 아낍니다. 주소만 옮기면 됩니다. 이런 달콤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치열한 사후관리가 없다면 그건 절세가 아니라 시한포탄이 되게 됩니다.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해서 의혹이 불거진 건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절세 방법이 그 최후에는 얼마나 쓰라린지 이미 증명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사업을 병행할 때 달콤한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세금이 많죠. 절세 방법이 있다, 특출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무시하시기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방법이 정말 나에게 적합한지는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조언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옆에는 달콤한 말을 하는 조언자들 있나요? 아니면 쓴소리만 하는 조언자가 있나요? 어느 누구의 달콤한 말만 듣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세무에게도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